자, 여러분도 지난밤에 뉴스 보셨겠지만 유럽에 50% 관세 부과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압박하는 트럼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용은 사실 똑같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남 탓하는 아주 고압적인 자세를 또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오늘자 기사에는 해외에서 생산된 아이폰 25% 관세, 삼성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또다시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월요일 시장은 아무래도 좋진 않겠죠. 그러니까 사실 관세가 유예가 된 것이었지 이게 관세 전쟁이 지금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 관세로 협박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아직 관세 합의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유예를 해준 거죠. 시간 줄게 생각하고 와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안 들으면 EU에게 지금 50% 관세하겠다. 부과하겠다 이렇게 압박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게도 다 그게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EU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도 지금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관세를 물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얘기하듯이 이렇게 되면 미국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도 맞거든요. 가장 우려스러운 게 물가가 오르면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를 내리는 게 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이번에 하원에 통과시킨 감세안 있잖아요. 메가 빌이라고 하죠. 이거를 하원에 통과시킴으로써 상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또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고 미국이 그렇다면 지금 재정적자 상황인데 이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또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여러모로 트럼프가 말하는 것마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트럼프는 이렇게 하는 걸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재정적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과 속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분명해요. 그러면 상황이 좋지 않으면 좀 합의를 하든 협의를 하든 부채 한도 협상을 해서 잘 넘기든 이런 식으로 방법을 좀 선택하면 되는데 트럼프의 방식은 지금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약점을 잡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깡패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실 지금 트럼프를 욕하긴 하지만 여러 나라들이 미국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동맹국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 나라 빼고 미국 빼고 모든 나라를 삥 뜯을 수 있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왜냐면 얼마 전에 중국한테 하던 행동을 지금 유럽 국가에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국과의 그 마찰이 좀 심해질 것 같고 그리고 중국에서 아무래도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 물건을 맡게 되면 물가 상승이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아니 중국을 언제 100% 이상 때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압박하고 서로 죽일 듯이 싸울 듯이 쳐다보고 있더니 마치 예전에 그 북한과 그랬던 거 생각나네요. 예전에 김정은하고 그 트위터로 인터넷으로 계속 싸웠었잖아요. 그러다 또 이제 나중에 화해하고 협상은 또 불발됐지만 아무튼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다 재정적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트럼프의 속마음을 100%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분명히 미국은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관세 협상을 들어갔을 때 다른 나라들이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를 보고 자기네 입맛대로 행동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제 모든 나라들이죠 사실은 신뢰를 잃고 미국의 국채를 팔고 있고 그리고 금을 매입하고 있고 그리고 방위비를 증가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또 전문가들이 미국에게 유리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미국은 저도 예전부터 말씀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미국은 이걸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니까요. 본인들이 유리한 거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70년 동안 무역을 보호해주면서 서로 나라들이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게 도와줬다가 이제 덩치가 커지고 사람들이 돈 좀 버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딱 손 떼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안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비트코인도 본인들이 좌우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석유도 그리고 에너지도 그리고 모든 공장도 다 미국에 지으면서 모든 유리함을 다 가지려고 지금 변모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관세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잡음이 들리고 미국 경제도 안 좋게 보이겠지만 결국은 미국이 유리해요. 모든 면에서 준비가 됐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필요한 건 다른 나라에게서 이제 삥 뜯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에너지, 위성, 통신, 그다음 안보, 자원 이런 거 다 미국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른 나라들이 이제 여러 나라들이 미국에게 어쩔 수 없이 좀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라들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다
그런 걸 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압박을 하겠죠. 또 얼마 전에도 참 골 때리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쵸? 남아공 대통령을 데려다가 어떻게 보면 모욕이 아닌 모욕적인 상황을 또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공 대통령 역시도 본인들이 불리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저 자세로 대화를 풀어나가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는 이미 준비됐어요. 뭐 화면 보여주면서 뭐 압박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왜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런 예민한 사안과 주제를 왜 이야기하겠어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걸 뭐 복잡한 상황이죠. 사실 정치적인 상황이고. 근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깔아내리면서 부담을 주면서 아무리 상대방이 저자세로 나오려고 한다 해도 압박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젤렌스키도 이 자리에서, 이 의자에서 엄청난 굴욕을 당했잖아요. 야,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이게 뭔 상황이지?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도 정상이 아닌데 증시가 정상일 리 없죠. 그래도 이런 상황에 비하면 나스닥 차트가 잘 버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바람이 있는데 나스닥이 한 방에 붕괴되는 건 원치 않아요. 우리나라 증시도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좀 차근차근 연착륙 하는 걸 저도 원합니다. 증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 찍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얼마 전에 트럼프가 리딩했던 그 자리에서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세가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 보이는 이 선을 지키게 될 거예요. 트럼프가 리딩 시작했던 그 가격대. 근데 그 아래 가격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 12% 급등했었잖아요. 여기서도 물량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 방어선은 17,200포인트가 될 거고, 지금 단기적으로 방어해줄 라인은 18,30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투기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타 세력이죠.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를 보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한 8% 정도 빠진다고 보면 우리나라는 한 10% 정도 빠질 수도 있겠죠. 미국이 8% 빠지면 우리나라는 10% 빠진다. 잠깐 10% 빠지면 전저점으로 가네요. 저는 우리나라 코스닥 700포인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한번 지켜보죠. 미국장이 조금 전에 말했던 18,000 위에서 방어해주면 700포인트를 찍을 거고, 거기를 이탈하면은 650도 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선 시즌인데 이제 대선주나 공약주들이 좀 힘이 빠지는 상황 가운데 이제 몰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또 주도주나 테마주나 분위기가 약간 꺼지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원전 관련 종목이 오르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 이 두 가지 종목이 주도하고 있어서 좀 파급력은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제 의견 참고하시고 주식 투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